네, 여러분, 오늘은 좀 이상한 소식을 전달을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뒤에 또 다른 소식도 전달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 제가 왜 이상한 소식이라고 했냐면, 이것만 봐도 아실 거예요. 어제 아시아경제 쪽에서 단독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왜 용산의 땅을 샀나? 6년 새 3배 올랐다. 라는 내용으로 취재를 했는데요. 진짜 이런 취재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동안 언론이 좀 현장에서 안 뛰고 되게 이게 컴퓨터 앞에만 앉아서 이런 걸 글을 쓰는 그런 형태가 많았는데 이런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중국 정부가 이태원이죠. 여러분 이태원 아시죠? 굉장히 외국인 많고 그 용산 쪽에 4,162제곱미터 규모의 토지를 매입을 했다고 하고요. 이거 평수로 바꾸면은 한 1256평 정도 됩니다. 11개 필지입니다. 이거를 299억 2천만 원에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한 게 아니고요. 밝혀진 게 이번이고 매수 시기는 2018년 12월이에요. 2018년 12월. 또 그때죠. 문씨 때죠. 이듬해 7월 말에 잔금까지 치렀고요. 매수자가 중화인민공화국이다 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좀 심상치 않은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산 그 일대가 여러분 이태원도 그렇고 굉장히 외국인도 많고 그냥 놀러 온 사람도 많지만 실제로 거기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막 대사관 막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특히 외국인뿐만 아니라 이 중국계 자본의 부동산 매입이 참 꾸준히 이어져 온 곳이 바로 용산 저기 이태원 그쪽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간이나 개인 쪽에서는 좀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중국 정부 차원에서 직접 땅을 산 사례가 외부에 알려진 적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처음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마다 조금 달라요. 미국은 좀 연방제스러운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주가 굉장히 힘이 세고 주마다 법도 다르고 해서 지금은 약 35개의 주가 이 중국인들이 땅 사는 거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토지 매입하는 거 이런 거를 제한하는 법이 지금 통과가 됐고요. 지금 통과가 안 된 것도 관련 입법이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어요. 캐나다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이것을 제한하는 어떤 법안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전무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매입한 곳이 네, 바로 요쪽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요쪽인데 좀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그냥 주변에 뭐 이상한 땅 샀으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좀 이상하다라고 하고 좀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요쪽에 중국 정부가 매수를 했는데 그 바로 왼쪽에 뭐가 있냐면 이게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러분 지도가 멀어 보여도 굉장히 가까운데요. 여기서 미국 대사관이 이전을 하는 그런 신축 부지가 이쪽에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참 이상한 게 또 오른쪽으로 가면 뭐가 있냐 하면 그 한남동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좀 집회도 했었고 많이 갔었던 그 윤석열 대통령님 계셨던 그 관저 대통령 공관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로 내려가면 뭐가 있냐 하면 대통령실 아시죠? 용산 대통령실 그 삼각지역 쪽에 전쟁기념관 있고 용산 대통령실 있고 국방부 있고 그쪽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이렇게 있는데요. 그 딱 중간 정도 되는 곳에 이제 중국 정부가 토지를 매수했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한강진역 이태원역, 녹사평역, 삼각지역 이렇게 지나가고 옆에는 쑥대 입구역, 삼각지역 이렇게 지나가는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남산 2호, 3호 터널 있고. 그래서 위치가 굉장히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개인이 여러 명이 소유했던 땅이었습니다. 이 필지의 대부분이 1970년대부터 해가지고 50년 동안 뭘로 쓰였냐면 그 실외 골프 연습장이죠. 골프 연습장. 그 골프 치면 이렇게 초록색 거의 그물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막혀가지고 골프 연습하는 그런 곳 여러분 한 번쯤 보셨을 텐데 그 골프 연습장으로 사용이 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가 중국 정부로 이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기에 맞춰서 이제 폐업을 했다고 하고요. 여기 안에 있는 주택이나 뭐 이런 것도 6년째 빈집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팔린 11개 필지 중에 2개는 우리 정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원래 소유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6월에 대지랑 임야 하나씩을 이제 개인한테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 개인 소유가 된 땅을
또 중국 정부가 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개인한테 땅을 넘긴 지 1년 6개월 만에 다시 중국 정부로 소유권이 넘어간 그런 좀 심상치 않은 사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토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한 미국 대사관 이전 예정지인 그 부지가 있어요. 거기랑 직선으로 1km 정도. 여러분 굉장히 가깝죠. 1km면 걸어서 가도 금방 가는데 그 정도 남짓한 거리에 있고요. 미 대사관을 지금 여기에 부지로 짓기로 확정된 게 그러면 알고 샀을 수가 없지 않느냐. 왜냐면 이거는 6년 전에 산 건데 이걸 어떻게 알고 여기서 2017년쯤에 샀다는데 2018년쯤에 샀다는데 이걸 어떻게 알고 사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미 대사관을 이쪽 부지로 옮겨서 좀 짓기로 확정한 게 여러분 벌써 20년 전이에요. 200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상 이것도 그게 먼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요쪽도 직선거리 한 1.5km 정도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1km에서 1.5km 정도. 금방 가겠죠. 그리고 그 밑에 그게 지납니다. 그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좀 많이 공약으로 했었고 그리고 과거에도 이렇게 또 만드셨던 그 GTX A 노선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A 노선이 그 토지 지하로 이렇게 지나가고요. 국토교통부가 2020년에 이 땅에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중국 정부에 3천만 원이나 이제 보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건 그거고 이래서 이것을 물어봤어요. 이제 이 언론이나 이쪽에서 중국 대사관 쪽에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해당 토지는 중국 대사관 공무용지다. 그러니까 공무용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메로나 때문에 그 당시에 좀 상황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니 근데 메로나가 터진 거는 이제 2020년, 21년 이때인데 2018년에 300억이나 주고 사가지고 여러분 이게 당시에는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가 320억 정도인데 주변 비슷한 땅이나 이런 거 법원 감정평가 이런 거 보면 한 평당 8,800만 원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감정 가격을 요 토지에 이제 적용을 시킨다 하면은 땅값이 3배 이상 올라가지고 지금 1,000억 원대인 거예요. 1,000억 원대. 네. 이곳에 지금 토지 경계나 이런 쪽에 여러 곳에 CCTV가 엄청 설치는 됐는데 해당 토지를 막상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뭐 실외 골프 연습장 건물이나 담장이나 이런 게 철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고 뭐 도로변에 이제 3층 주택도 있는데 그것도 빈집으로 계속 남아있다고 합니다. 참 심상치 않은 것 같고요. 우리나라 정부나 우리나라 국민들 여러분 중국에서 토지 소유할 수 없어요. 아시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나 이게 외국 정부의 토지 매입을 막을 법적 장치는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제주도 쪽에서 많이 좀 난리도 났었고 뭐 걔네들이 다 사가지고 이제 호텔 짓다가 그냥 경제 뭐 위기 안 좋으니까 그냥 다 떠나버리고 또 메로나 시절 때 막 그랬었죠.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이 3년 전인 2022년에 여러분 이미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합니다. 여러분 여의도 엄청 크죠? 여의도 엄청 큽니다. 근데 그 면적의 7배를 이미 2022년에 달성을 했을 거예요. 달성을 했을 거예요가 아니라 이미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분 지금 2025년 5월을 중순을 이제 바라보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더 늘었겠죠. 당연히 줄었겠습니까? 더 늘었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부동산 매수를 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외국인 근데 그중에 중국인 비율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64.9%입니다. 64.9%. 너무하죠. 이거는 한 나라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많이 이건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법적으로도 조금 규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실 중국이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 뭐 미국이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뭐 다른 나라가 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뭐 공무로 쓰나 보다 뭐 그러고 넘어갔을 것도 같아요. 근데 그 나라가 샀다니까 굉장히 꺼림직하고 뭐 해명을 해도 해명 같지도 않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아니 왜냐면 그들이 그동안 이렇게 조금 그런 인상을 남겼고 그런 업보를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많이 남겼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토지 매입 목적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다는 것도 이상하고 단순한 대사관 부속 용도다? 라고 하기에는 왜 6년 동안이나 안 쓰고 가만히 CCTV만 설치해놓고 놔두는지 이상하고, 그리고 외교 전략상 이제 포석인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주요 안보 시설과 지나치게 가까워요. 지나치게. 1km 정도밖에 안 돼요.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 관저, 그리고 이전할 미국 대사관 부지랑 1km에서 1.5km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완전 교통의 요지 같은 곳에 이거를 딱 정부 측에서 산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여러분, 제가 그냥 이런 말씀을 드려도 뭔가 답을 알 수는 없어요. 지금은 답을 알 수는 없으나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도 한번 예상되는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완전히 결론을 알 수는 없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릴 텐데, 오늘은 좀 그 나라 특집인 것 같네요. 뭐 어제도 그렇지만, 마크 켈리라고 하는 미국의 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이 애리조나주의 의원인데, 지난번에 그 맥케인 연구소 세도나 포럼이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중국 쪽이 여전히 9개 미국 통신회사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밝혔습니다. 통신회사들이 2024년 12월에 중국 국가안전부가 조직한 솔트 타이푼이라고 하는 그 해킹 조직이 있어요. 여기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서 해킹 당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이 있죠? 한국 SKT 때문에 난리죠. 저도 문자가 왔더라고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더라고요. 여러분도 SKT 쓰시는 분들은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참 이게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이 마크 켈리 의원이 패널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존재를 감지하기 매우 어려운 방식으로 이것을 수행했으며 악성 코드를 활용한 일방적인 방식은 아니었다. 라우터에 접근해서 많은 정교한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중국 국가안전부가 이 작전을 조율했다. 아직도 그들이 우리 통신망에 잠복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몰아낼 방법을 찾지를 못했다. 라고 이렇게 이 미국 국회의원이 직접 말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 조직이에요. 볼트 타이푼도 있고요. 솔트 타이푼, 이렇게 2개 정도가 있는데, 일단 볼트 타이푼 먼저 보시면 이 조직이 한 5년 전부터 해서 미국의 항공, 철도, 수도, 전력망, 뭐 이런 주요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침투 활동을 계속해서 벌여왔습니다. 취약한 그 라우터나 뭐 방화벽, VPN 장비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시스템에 침투를 한 다음에 그리고 탐지를 회피하는 리빙 오프 더 랜드라고 하거든요. 그 기법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이게 여러분 왜 위험했냐면 단순히 정보 수집 정도가 아니에요. 단순히 정보 수집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 무슨 위기 상황이 발생할 시에 미국의 기반 시설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공격이었고요. 솔트 타이푼입니다. 이 솔트 타이푼은 앞에서 마크 켈리 의원이 말씀하신 그 통신사 관련해서 나온 겁니다. 이게 2022년부터 해가지고 미국의 통신사 중에 가장 유명한 AT&T 아시죠? 그리고 뭐 센츄리링크라든가 이쪽 미국의 주요 통신사들의 그 백엔드 시스템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침투를 해서 몰래 그러니까 침투를 한 거죠. 뒤에서 침투를 해서 활동을 한 거고, 공격 방식은 법적 감청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수백만 명의 통화, 어떤 데이터, 그리고 일부 고위 인사의 통화, 그리고 및 문자 내용까지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참 우리나라에 지금 그냥 단순히 뭐 SKT가 털려서 뭐 그냥 이게 단순한 일도 아니지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 뭐 그 정도로만 볼 수 없는 거가, 여러분 이 솔트 타이푼의 사례를 보시면 이제 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해서 SKT가 털렸다고 해서 그냥 개인정보 유출하고 끝, 뭐 이걸로 끝나겠습니까? 분명히 그건 또 어디에 쓰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찝찝하고요. 저도 굉장히 그리고 그 해킹의 주체가 어딘지도 이렇게
막 이렇게 명확히 밝히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그냥 또 이렇게 스리슬쩍 묻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트 타이푼과 볼트 타이푼 이 소식이 나온 게 언제 있었냐면요. 바로 2024년 10월에 FBI와 그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이라고 있어요. CISA라고 해서 여기서 미국 통신사들의 네트워크가 해킹이 되어서 일부 정부 및 정치 활동 관련들의 인사들의 어떤 통화 기록과 개인 통신이 유출되었다라고 이렇게 2024년 10월에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그냥 미국 너네가 조사하고 그냥 끝낸 거 아니냐. 그냥 너네 주장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2024년 12월에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중국과 미국이 비공개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관세 협상을 한다고 해서 미 재무장관하고 USTR 무역 대표부 대표하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5월 10일과 11일 날 만났죠. 그때도 스위스 제네바였고요. 그리고 2024년 12월에서도 이런 비공개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 당국자들이 이 볼트 타이푼, 솔트 타이푼이 공격에 대해서 암묵적인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국 측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했고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한 사례입니다. 무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에 이게 공식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워싱턴 포스트 쪽에서 이 솔트 타이푼이 미국 통신사에 침투해서 수백만 명의 통화 데이터를 가로챘다. 그리고 고위 인사의 문자 내용 이런 것까지 수집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마크 켈리 상원 의원이 또 말한 거예요. 아직도 얘네들은 있다. 아직도 이 솔트 타이푼은 미국의 통신 회사에 접근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들을 몰아낼 방법을 아직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CISA 보안 담당, 사이버 보안 담당 이 이사가 제프 그린이라고 하는 이사가 2024년 12월 3일 이 날은 또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또 날인데 여기서 이 해커들을 통신망에서 언제 할 수 있을지 예측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2024년 12월 27일까지 침투당한 통신회사의 수가 9개 무려. 여러분 9개라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막 복잡하게 뒤얽히고 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크 켈리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시스템을 구축했고 다른 사람이 그 시스템을 개선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통신망에 새로운 장비와 기술을 적용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는 적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장비를 사용하는 여러 회사들이 함께 조약된 취약한 시스템을 갖게 됐다. 적들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면 당신의 전화번호도 알 수 있고 통화 내용을 비롯해서 당신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좀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있었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뭐 통신사 해킹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저들이 우리나라에 도대체 어디까지 접근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 미국에도 이렇게 합니다. 미국에도 미국 통신사에도 우리나라 통신사라고 막 안전하고 그렇진 않죠.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미 뭐 해킹이 다 됐지만 우리나라 통신사라고 해서 이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 당당하게 그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미국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개인들이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이런 정부 측에서 이런 막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실상 당해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님이 조금 언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게 이미 시인이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거고 그래서 지금 미국 통신망에 침투한 얘네들을 찾아내서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상원 쪽에서 국회의원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더 일찍 했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간에 참 꺼름직한 나라입니다. 제가 처음 그 전달해 드린 소식 이 용산의 땅 부지도 그렇고 그리고 뒤에 있는 그 두 번째 내용은 아예 통신망이 해킹한 것을 아예 시인을 했고 네 그렇습니다. 다 같은 그 한 나라죠. 네
더 이상 이 나라가 빨리 시장이 개방이 되어서 더 문서화되는 게 좀 빨리 이렇게 터져서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완성으로 아예 끝날 수 있기를 좀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우파 유튜브들 알고리즘을 위해서 조금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 댓글에 멤버십 고정 링크 있습니다. 이 멤버십 고정이 한 1% 정도 되면 괜찮은데 이제 한 0.37 정도 왔습니다. 0.37% 정도 왔습니다. 여러분들 멤버십 가입으로 이 알고리즘을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좌로 후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채널을 계속해서 이제 성장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화면 하단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